이제 대선이 3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4일 후면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의 힘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이죠. 탱자 가시처럼 삐죽삐죽 삐져나온 저 극우의 무리들을 일시에 쓸어내고 참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대위가 가장 중요한데 이번 선대위의 방점은 통합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당 내부는 물론이고 중도, 진보, 보수 모두 다 끌어안고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통합이 기나 고동이나 모두 다 품어안는 게 통합은 아닙니다. 아닌 것은 도려내고 버릴 것은 버리고 상처는 치유하고 이렇게 가면서 통합을 이뤄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통합을 수없이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 통합이 무엇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통합을 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도 관심을 모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대위 구성을 보면 그 일단이 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선대위 구성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보면 이념과 계파를 뛰어넘는 용광로 선대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에서도 최고위원회의 이런 것은 선대위로 다 모두 다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내 대책회의도 선대본부장 회의로 대체해서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부터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대위 총괄 선대본부장, 여기에는 보수 책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그리고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 법무부 장관을 했던 강금실 장관 이런 분들이 내정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노 친문계의 김경수 또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런 분들도 함께하게 되고 박찬대 원내대표 그런데 이제 지금 대표 직무대행이죠. 이분도 당연직으로 총괄 선대위원장에 위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섰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이분도 합류를 합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전 질병관리청장도 합류를 하게 되죠. 코로나19 때 우리나라로부터 코로나를 구해낸 영웅입니다. 정은경 청장. 머리가 하얗게 새도 염색도 하지 않고 또 신발이 다 닳아질 정도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질병청에서 김밥으로 그 긴 시간을 때웠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더 유명한 게 업무 추진비. 이거 쓴 내역이 김밥 산 내역밖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공무원들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본받아야 될 텐데 이렇게 훌륭한 정은경 청장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하게 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우상호 의원이 철원 출신인데 강원도를 맡게 되고 박용진 의원, 이광재 전 의원 이런 분들도 모두 다 함께하는 용광로 선대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뭉쳐야 합니다.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닙니다. 모두 뭉쳐서 정권을 창출하고 내란 종식과 함께 반듯한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정권 재창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는 것만이 내란 종식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선대위 구성에 보수 쪽 인사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 이것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란 세력이냐 아니냐 이렇게만 봐야 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만 지금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되는데 또 그 면면들을 보고 또 우리가 함께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하나 있습니다. 여론조사 꽃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 이 회사죠. 이 회사 간 내용을 보니까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누가 나와도 다 합해도 게임이 안 됩니다. 대선 주자 선호도 그러니까 누가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47.8%. 그리고 한덕수가 2등을 했네. 한덕수가 무려 13%가 나왔습니다. 13.1%. 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과 무당층 뭐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과 무당층.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민주당을 48.3%가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38.5%만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무너졌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지금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대선 전에 완전히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도층, 우리나라는 이 큰 선거는 중도층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가 47.8%, 그리고 2등이 한동훈인데 11.1%가 나왔습니다. 무려 뭐 35, 한 엄청난 차이가 나요. 35%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런 차이를 갖고 선거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보수층한테 물어봤어. 보수, 나 보수야! 이런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한덕수가 25.5%, 이재명 후보가 16.4%가 나왔습니다. 보수층에서는 뭐 이재명 후보가 16.4%가 나온 거니까 여기서도 굉장히 나 보수야! 이런 사람 중에 16%가 난 그래도 이재명을 찍을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은 끝났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제쳐두고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가 47.8%가 나왔다는 것,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번 선거가 참 흥미없는 선거, 그냥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선거, 뭐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민주당이 48.3%, 국민의힘이 38.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10명 중 6명은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이런 거죠. 국민의힘이 뭐 후보 뽑는다고 생쇼들을 많이 했는데 컨벤션 효과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 여론조사는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열렸고요. 만 18세 이상 15,007명이 무려 15,007명을 조사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8%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정확한 여론조사다. 여기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날개를 달고 훨훨 날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법원이 내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이것 건과 관련해서 최종 판결을 한다고 하죠. 지난달 28일에 사건을 접수했으니까 굉장히 빠른 겁니다. 34일 만이고 전체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대법원에 이 같은 빨리 내리겠다. 이것은 이미 예견이 돼 있었죠. 지난 22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부에 배당됐던 이 건을 전원 합의체에 바로 회부했고 그날 대법관 지정, 주심 대법관을 지정했고 첫 번째 심리까지 바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24일에 또 곧바로 전원합의체 회의를 했습니다. 이미 그때 2차, 그러니까 2차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1차죠. 한 번에 모든 것을 종결해버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건 지지율 1위, 다음 대통령이 확실한 이재명 후보의 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중요하죠.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대선판은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사건이 무죄로 명확하게 2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별 걱정은 없지만 대법원이 이렇게 초고속 판결을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일말의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 걱정이 없다. 걱정할 일은 하나도 없다. 이재명은 무죄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법원이 대선 이후로 이 판결을 미루게 된다. 계속 그러면은 대선 기간 내내 이재명 후보는 사법 리스크라는 국민의힘에서 씌운 그 프레임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또 당선이 되더라도 정당성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대법원이 이 사건을 이렇게 빠르게 정리를 한다 하는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간다는 차원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대법원이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서둘러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내놓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상고 기각 그리고 파기환송 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럼 파기환송이라면 이렇게 빨리 선고를 내릴 리가 있습니까? 1심과 2심이 명확하게 갈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무죄를 유죄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참으로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2심에서 완벽하게 무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법리를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대법원이 첫 번째 전원합의체에서 끝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도 이거 뭐 더 이상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판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아무 거리낌 없이 대통령이 되는데, 대법원도 또 깨끗하게 정리를 해준다고 하니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을 얼마나 올리느냐. 그래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 하고, 그 압도적 승리를 바탕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의힘에서도 승복할 수밖에 없죠. 물론 한 표 차이로 이겨도 승복은 해야 하지만 이들은 하도 무도한 자들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할지 몰라. 그래서 80대 10으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렇고 특히 국회의원들 득표활동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유권자들이 기권하지 않고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 대선의 각 의원 지역구별 투표율, 그리고 이재명 후보 득표율, 이것을 의원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중앙일보가 단독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건 뭐 왜 중앙일보만 그걸 단독 기사를 내지? 이건 단독 기사감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사실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미 국회의원들은 모두 지방으로 자기 지역구로 내려가서 득표 활동을 하라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도 이재명 후보의 그 읍면동 득표율, 이것을 한 달 뒤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민주당의 관계자도 대선 때 지역구 의원들이 여의도에서 어슬렁거리면 걸러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의도에서 어슬렁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역구에 내려가서 득표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20대 때는 몇 포 어느 정도였고 21대 때는 어느 정도였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공천에서도 사천이니 뭐 비명 행사니 이따위 말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 당에 기여하지 못한 자가 공천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성과 중심이고 정량평가입니다. 정성평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공천에서도. 정량평가가 많아야죠.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이런 방침은 참으로 잘한 것이다 라고 봐야 합니다.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호남 투표율 몇 %였습니까? 불과 53%에 그쳤습니다. 55%도 안 됐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국회의원들의 책임입니다.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나태합니다. 너무 낮죠.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안 한 결과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했다면 이렇게 낮은 투표율이 나왔겠습니까? 이번 대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투표가 곧 당선 당락을 가릅니다. 무조건 유권자들이 많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상태로 보면 다음 총선에서 호남은 또 물갈이라는 그런 몸살을 앓게 될지도 모릅니다. 똑바로 해야 한다.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투표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죠. 지도부에서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모두 다 반영이 돼야 한다. 그저 뭐 호남은 민주당 어차피 찍어주니까 내가 좀 덜해도 표는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생각하다가 지난 20대 대선에서 0.7% 차이로 진 겁니다. 그것을 되새겨야 된다. 호남에서만이라도 제대로 했더라면 그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국회의원이랍시고 당 고위직이랍시고 득표활동은 안 하고 폰만 잡고 좋은 옷 입고 왔다 갔다 하고 까만 양복에 배지나 차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이번 대선에서는 그런 국회의원들은 걸러내야 된다. 그건 확실하다. 친명, 비명 가릴 것 없습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친명, 비명 가리겠습니까?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여는 할 수 없죠. 그렇지만 당 지도부는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 지역구에서 뭐 소위 말하는 실력자, 표 몇 표 갖고 있니 하는 그런 실력자들 데리고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선거해준다 이러면서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이번 대선은 직접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능력으로 득표율을 올려야 되고 이재명 후보 지지표가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 요즘 뭐 투표구마다 모두 완벽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수치가. 그러면 그 국회의원이 얼만큼 능력을 갖춘 것인가 하는 것. 이 부분도 하나의 정량평가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이런 조치는 반드시 실현이 돼야 됩니다. 득표율에 따라서 점수가 정량화돼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공천을 할 때 점수 가중이 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번 대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국회의원들도 열심히 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야 그것이 바로 이재명의 실용주의, 이재명식 실용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이제 오늘 선대위 구성이 끝나면 곧바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모든 조직이 뛰어야 됩니다. 모두 다 열심히 하실 것으로 믿고 오늘은 국회의원들부터 좀 열심히 하시라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의도에서 어슬렁거리면 걸러지게 된다. 그냥 나중에 여의도 낭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똑바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위해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입니다.